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11의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말하기 전에 선물이 있어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게 있나요? 제 앞에 지금 모자도 있고 오.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 뒤에 이렇게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이 선물들이 과연 뭐냐면 라리아 굿즈입니다. 굿즈. 좀 위원님들 탐나세요? 어떠세요? 탐나죠? 그쵸? 네. 근데 위원님들도 그냥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드리냐? 위원님들도 가지고 싶으시면 네. 카카오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합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저희가 많이 소통을 했잖아요. 거기에 친구라고 부르던 분을 이번에 카카오 채널이라고 명을 좀 바꿨대요. 아, 그랬어요? 언제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친구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인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카카오 TV에 있는 거기가 채널이 아니고? 네, 카카오 TV에 있는 채널이 아니고 옛날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카카오 채널 구독자가 되신 겁니다. 카카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10명을 선정을 해서 이 굿즈를 랜덤 박스에 담아서 보내는데 근데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빨리 구독을 해야겠다. 이걸 받고 싶으니까 언제까지 구독을 받냐? 바로 마감일은 라리가 재개 날 금요일 11시 59분까지 저희가 받아서 그때가 마감이에요? 이게 지금 월요일 방송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구독을 하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번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엽서 보내면 뭐 선물 주고 그런 세대라 가지고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돼요. 빨리 저 뭐 신청해야 이해는 되겠고. 얼추 되는데 뭐 제가 실해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장 의원님은 쓰셨거든요. 예, 카카오 한번 채널. 적었어 막. 네, 랜덤 박스. 저는 다 랜덤. 적어요.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실제 우리가 다룰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굿즈에서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라리가가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위원님. 네. 아 근데 사실 그랬어요.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원투펀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 중계를 통해서 좀 듣고 싶어요.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이제 6월 11일에 라리가가 먼저 재개가 되고 네. 분데스리가는 뭐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곧 돌아오면 굉장히 많은 경기 수가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네. 7일. 6월 17일 예. 그리고 세리에아가 6월 20일 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먼저 라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6월 10일 금요일 세비야와 레알 베티스전을 시작으로 재개가 되는데 네, 앞으로 지금 총 11라운드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 110경기가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EPL보다는 지금 라리가가 남은 경기 수 자체가 많고요. 네. 그래서 11라운드 정도면 사실 지금 치열한 순위권 경쟁이 많잖아요. 우승권, 뭐 4위권, 강등권 굉장히 치열한데 그러한 경쟁 구도가 얼마든지 뭐 아주 크게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기 수가 남아 있고 지금 일정은 이게 지금 빡빡하더라고요. 재개해서 하다 보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6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일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32일간의 이제 아주 열띤 전쟁이 되는데 모든 팀이 매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휴식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별 휴식일은 72시간 내지 96시간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날은 한 경기, 어떤 날은 두 경기, 어떤 날은 세 경기, 네 경기 하는 날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신 빠지는 날 없이 7월 12일까지 매일 경기가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팀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그때그때 생기겠지만 3일이나 4일 정도의 간격은 이제 생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끝이냐? 끝이 아니라 7월 12일까지 마감되는 거는 36라운드까지입니다. 그리고 37라운드, 38라운드는 라리가가 7월 15일에 네. 37라운드. 어. 그리고 또 나흘 쉬고 7월 19일에 38라운드. 그래서 7월 12일까지는 매일같이 36라운드까지를 다 소화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며칠에 이제 텀을 두고서 7월 15일과 19일에 37, 38라운드. 요거는 순위가 얽혀 있는 팀들 경기는 다 동시에 열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39일간의 전쟁.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39일 동안 말씀하신 110경기가 이제 끝나는 네, 거죠. 진짜 전쟁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럽 축구 팬들도 전쟁이죠.
엄청 힘들 거예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것도 7월 되면 날씨도 낮엔 더우니까 네. 밤에 주로 하려고 그래서 늦은 새벽 시간에 이제 그렇죠. 많이 편성이 되면 그거를 이제 매일 경기를 보려고 하는 팬들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축구 팬들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박 터지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컨디션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큼 즐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라리가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로도는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요거 좀 굉장히 신기해서 꼭 말해보고 싶었는데 이 재개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됐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따로 네. 수요일 날 네. 가로수길에서 또 라리가 재개 설명회도 있었죠. 네. 이렇게 라리가 한국 주재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대대적으로 이제 라리가 재개를 알리는 오늘 또 이벤트도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신호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일단 현지에서 관중들을 이제 모을 수 없는 무관중으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중계가 중요해졌어요. 네, 중계, 전 세계적인 홍보 맞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 중계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송사들이 받은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치유를 시켜주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렇게 재개하는 건 또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말 당연하죠.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저희 때문에 녹화 기준으로도 보면 지금 잉글랜드는 여전히 한 2,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그렇죠. 발생을 하고 있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지금 한 200명, 300명 정도는 여전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몇백 명도 굉장히 많은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차례의 아주 정밀한 검사 끝에 지금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간 이후에는 독일은 아직 뭐 저희가 사고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코로나 사고가 절대는 다시 재현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매뉴얼도 지금 K리그에서 받아갔다 그래요. 맞아요. 네, K리그뿐만 요청해서 아니라 KBO까지도 프로토콜을 다 받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뉴얼도 참조를 하겠죠. 똑같이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여론 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기 중에 전반 20분에는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된 팬들의 박수 그런 박수를 틀어주는 시간까지 마련을 했어요. 덕분에 캠페인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지난 1일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를 했는데 훈련 도중에 선수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면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훈련에 앞서서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항체 테스트까지 또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면서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태까지 이제 라리가에서 밝혀진 확진자만 하더라도 네. 발렌시아에서 가라이 선수, 가야 선수, 망갈라 선수가 확진이 됐었었고요. 베티스에서도 후안미 선수, 로블레스 선수, 페드라사 선수 이런 선수들이 또 확진이 됐었고 그라나다의 양헬 에레라라는 선수 있죠.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헤난 로디 선수도 확진자였고 소시에다드는 이제 주전 골키퍼가 확진이 됐어요. 알렉스 레미로 선수라고 네네. 올 시즌 아주 잘하던 선수였는데 그리고 에스파뇰이 마티아스 바르가스, 레안드로 카브레라, 우레이 선수를 비롯한 6명의 선수가 확진이었다고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름이 또 이게 다 밝혀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나머지 선수들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여기에 테크니컬 스태프까지 또 확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알라베스도 3명의 신원 미상 선수들과 7명의 스태프가 또 확진이 있었습니다. 레가네스는 좀 구단의 높은 간부가 확진이 됐어요. 제네럴 디렉터인 오르테가 마르틴이라는 분이 또 확진이 됐었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바르셀로나도 5명의 신원 미상 선수의 확진이 있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었던 네. 것뿐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왔고 또 바르셀로나 5명의 선수들 이외에 2명의 스태프도 있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약간 뒤늦게 지금 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라리가 선수 스태프 쪽에서도 확진자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재개를 하면 지금 현황이 라리가의 순위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승 경쟁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르셀로나가 승점 58점, 레알 마드리드가 56점, 2점 차예요. 네. 큰 구도에서는 지금 라리가는 두 팀의 선두 다툼 구도로 봐야 되겠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세비야가 47점, 헤타페 46점, 소시에다드 46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5점, 발렌시아가 42점. 이런 팀들이
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고 네. 남은 이제 11라운드죠. 현재 이제 팀당 27경기씩만 치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선두 싸움에 있어서의 지금 외관적인 변수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잔여 경기 홈 경기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치르지를 못합니다. 좌석 증축도 하고 뭐 이러한 공사를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소년 팀이 쓰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구장 거기는 이제 한 6,000석 수용 규모의 작은 구장인데요. 구장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스테디엄. 어우. 그 구장에서 치러야 되는 변수가 있어요. 네. 무관중이죠, 역시. 네. 그러한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상당히 빡빡한 일정을 72시간 쉬는 조건으로 쭉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5명 교체가 이제 허용이 됐어요. 물론 교체 횟수는 3번입니다. 네, 한꺼번에 2명 교체하거나 한꺼번에 여러 숫자를 교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1차적으로는 코로나19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여름 휴식기랑 비슷하게 자가격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개인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선수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무리 저 코칭 대표들이 체킹을 한다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못하게 몸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이 팀마다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핵심 선수들이 영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날 우려가 있고 교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챔스 경쟁 펼쳐야 되는 팀들 중에 여러 팀들의 유형들이 다 조금씩 색깔들이 다르지만 뭐 헤타페처럼 압박이 아주 강렬한 팀들, 기동력이 많이 필요한 팀들이 선수 교체가 많아지면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힘을 그냥 90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작용이 뭐 될 수도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은 소시에다드나 이런 팀들 또 체력적으로 또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변수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선두 다툼과 챔피언스리그 경쟁 또 강등권 경쟁까지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고요. 또 역시 강등권은 우리 기성용 선수의 마요르카가 지금 강등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바이아돌리드가 29점, 에이바르가 27점, 셀타비고가 26점. 그리고 강등권의 마요르카가 25점, 레가네스 23점, 에스파뇰 20점입니다. 이 강등권끼리의 싸움 역시 여러모로 변수들이 많이 나올 거고 거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빡빡한 일정에서 로테이션이 조금 되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의 또 전력 누수는 어느 팀이 있고 어느 팀이 또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변수도 많이 이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뎁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뎁스 같다 중요하죠. 보여지네요. 오. 매우 중요합니다. 정순주 아나운서가 방금 말씀하신 스쿼드의 뎁스. 최근에 그 라리가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 제목이 그 스쿼드 뎁스예요. 스쿼드의 뎁스 때문에 지금 상당수 평론가들이 현재 2점을 바르셀로나가 앞서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아요. 오, 그래요? 그리고 저도 한 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0.7표는 던지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은 아예 뛰지 못할 거라고 생각됐던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도 복귀를 했어요. 아자르도 돌아오고. 네, 아자르 선수는 이제 끝 마무리 때쯤 복귀해서 조금 뛸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11경기를 다 뛰게 됐단 네. 말이죠, 아자르 선수가. 그러니까 아자르와 마르코 아센시오가 복귀가 됐고 여기에 이제 5명 교체 제도 이외에 또 하나 바뀐 게 종전에는 라리가 경기 보면은 벤치에 11명 말고 7명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벤치 인원도 벤치 인원이 훨씬 늘어서 전체 매치 스쿼드가 23명이 됐어요. 네. 예전에는 18명이었는데 이게 교체도 많이 하니만큼 전체 스쿼드 인원도 23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은 여태까지는 좀 출전 시간이 조금 적었던 루카스 바스케스라든가 나초라든가 심지어 마리아노 디아스 같은 선수들도 이제 다 들어와서 대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조금 뭔가 팀과 좀 잘 이렇게 굴러가지 못했던 가렛 베일 선수라든가 네. 하메스 같은 선수들까지도 다 이제 벤치에서 대기를 하면서 보다 이제 경쟁 체제를 더 높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특히 이제 아자르 선수 복귀는 아주 중요한 복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어떤 스쿼드의 깊이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는 23명의 5명 교체 하에서는 쓸 수 있는 선수들,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 그리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들이 레알이 좀 더 풍부하고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2시간 내지 96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경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더라도 뭔가 이거는 레알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이다.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지만 30줄에 접어든 선수들이 지금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메시, 수아레스, 피케, 부스케스, 알바, 라키티치, 비달 선수까지 다 30대예요. 여기에 이제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우스만 덴벨레 선수는 초반부터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사무엘 움티티 선수 역시도 지금 재개됐을 때부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가뜩이나 조금 이제 노장들도 많고 약간 얇은 스쿼드인데 또 겨울 이적 시장에 임대를 다른 팀으로 보내놨던 선수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를레스 알레냐라든가 쿠티뉴를 비롯해서 알레냐. 쿠티뉴 포함해서 카를레스 페레즈라든가 여기에 토디보 선수라든가 와기에 선수, 무사 와기에 선수까지도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가 지금 같은 또 일정을 생각했으면은 사실은 스쿼드를 좀 임대를 과하게 보내면서 너무 얇게 만들어 놓은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바르셀로나의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이적 시장이 올 시즌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빨리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 이미 지금 다른 팀들이 뭐 데려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좀 숫자가 많아요. 그게 그런 선수들이 지금 라키티치, 비달, 아르투르, 세메두, 주니어 피르포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는 세르지 로베르토 선수에 대한 또 다른 리그에서의 또 어떤 러브콜 이런 기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지금 계속 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것이냐에 있어서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는 선수들도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을 딱 보면 여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레알이 조금 유리한 싸움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은 경기로 보더라도요. 레알은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하고 헤타페를 상대하고 비아레알을 상대하는 경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알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경기죠. 그리고 원정 경기 중에 소시에다드와 이제 빌바오 원정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레알보다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홈에서 또 빌바오를 상대해야 되고 에스파뇰은 물론 바르셀로나가 전력이 훨씬 앞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지역 더비로서는 이게 약간 또 피지컬한 싸움이 일어나는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좀 있는 데다가 원정 남아 있는 경기 중에 세비야 비아레알이 있어요. 바르셀로나가. 그러면은 레알은 물론 발렌시아도 만나야 되고 뭐 소시에다드 헤타페도 만나야 되긴 하지만은 바르셀로나는 상대적으로 아틀레티코와 세비야를 만나야 돼요. 네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뭐 아틀레티코가 순위가 좀 떨어져 있어도 바르셀로나에게 부담이 가는 상대임에 틀림이 없고 세비야도 사실은 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경시하기 어렵고 레알도 좋은 팀들과의 경기가 있지만 전체적인 뭔가 승점을 드랍할 수 있는 확률이 바르셀로나 쪽에 오히려 좀 위험성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앞으로의 일정상 그리고 팀의 어떤 스쿼드 구성의 사정상의 어떤 비추어 보면 레알이 바르셀로나보다 오히려 약간 유리할 수 있다. 네. 지금 제도에서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입수한 정보로는 메시가 지금 훈련에서 우측다리 통증을 느껴서 마요르카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일정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조금 작은 통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30줄에 접어든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워낙 많고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휴식기 이후에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요. 젊은 선수들보다는 좀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팀들 또 스쿼드의 뎁스 자체가 아무래도 베스트 11 거기서 또 특정 선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팀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불안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키케 세티엔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제도 재개하는 제도가 확정된 이후에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반에 막판의 승부를 다시 봐서 그때 이제 경기를 뒤집는 경우들이 많은 팀인데 오히려 페타페처럼 압박이 좋은 팀이든 아니면 중하위권 팀들의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내려앉아서 계속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이든 모두 기동력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 팀적으로는요. 이제 그러한 어떤 수비를 하는 팀들입니다. 개인적인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클래스와 별도로 전체적인 기동력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또한 지금 강팀을 만나든 뭐 약팀을 만나든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멤버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선수들이 마리아노 디아즈든 누가 혹시 탁탁 중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상대하는 팀들이 내려앉아서 선수 교체까지 또 해나가면서 아주 탄탄하게 밀집 수비를 뭐 구축을 했을 때 그거를 뚫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승점을 드랍하는 경기는
변수들이 다른 일반적인 시즌 때에 비해선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가 오히려 많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한 스쿼드 뎁스가 강한 팀들의 어떻게 보면 1.5군, 2군 혹은 유스에서 끌어올린 유망주까지도 들어갔을 경우에 이 선수들이 어떤 영향력을 펼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선수들이 못 해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긍정적일 네.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변수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과연 저는 여기 사실 키들을 중하위권 팀들이 어느 정도 이 발목을 잡아주느냐. 그렇죠. 결국 강팀들이나 챔스 티켓 다투는 팀들이 얼마나 드랍을 줄여서 승점 관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감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또 있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체가 많아질수록 감독이 경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독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바르셀로나 제가 뭐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바르셀로나에게 그래도 좋은 쪽의 변수가 있다면 아까 이제 레알은 아자르 선수 뭐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지만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 선수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네. 됐어요. 그러니까 수아레스 선수도 거의 이제 올 시즌은 거의 그냥 끝난 거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의외의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수아레스가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가 조금 불리한 상황들이 있지만 수아레스가 또 폭발력을 발휘해 준다면 사실 오래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아레스 선수는 정말 마지막에 좀 자기 체력을 쏟을 수 있는 장은 열리는 셈인데 수아레스 선수가 폭발력을 발휘해 주면 바르셀로나의 구세주 희망봉이 될 수도 있긴 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이제 수아레스가 돌아왔을 적에 이게 또 메시 그리스만과 더불어서 어떤 또 플레이가 나올 건지 그렇죠. 특히 이제 수아레스가 왔을 적에 그리스만이 이제 또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봐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리스만 선수가 전반기 메시 수아레스와 같이 뛸 때의 모습을 반복한다면 사실은 수아레스 돌아오는 효과가 그만큼 또 반감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좋아진다면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는 좀 이른바 덜덜덜한 또 그렇죠. 세 명이 뛰는 셈이 됐죠. 그래서 수아레스 선수 돌아오는 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마 좋은 쪽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거기 베테랑 선수들 외에 바르셀로나의 뭐 안수 파티나 또는 레알의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뭐 이렇게 젊은 선수들도 많지만 결국 두 팀의 우승 경쟁은 수아레즈와 아자르 맞아요. 누가 더 몸 관리를 잘해서 돌아왔느냐, 잘했느냐. 누가 더 살이 들쪄서 돌아왔느냐 그 싸움이 될 수도 있죠. 들쪄서 그러니까 두 선수 들쪄서 두 모두 선- 찌긴 두 찐다는 선수 거 모두 전제. 그 찌는 경향은 좀 있는 선수들이라는 네. 걸 전제로 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이제. 네, 네. 정말 봐야 될 것 보시죠. 같습니다. 네.